김성환의 시사야. 세상은 무대이고 우리의 인생은 연극이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공연에 빗대어 표현하는 말들이 많죠. 근데 공연 속에는 우리의 삶, 시대상에 투영돼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안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엔 흥미로운 공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이 코너의 오늘의 첫 시간입니다. 공연 제작사 랑의 안영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구면인데 이름을 이렇게 헷갈려서 너무 아닙니다. 죄송스러워요. 뭐 아는 지인 중에 박영수 씨도 있었고요. 예, 뭐 많이 있습니다. 영수. 앞으로 안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연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기운이 제가 느껴지네요. 예, 저도 긴장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어느 정도 긴장할 것 같습니다. 공연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무슨 긴장하십니까? 예, 제가 공연을 배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지만 매일 옆에서 보시잖아요. 예, 그래도 긴장돼요. 근데 대학로에서 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시다고요? 아니 이제 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만 지나갈 때 네. 그때만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보통 대부분 많이 모르세요. 근데 이제 공연하는 관계자 중에 배우가 아닌데 좀 많이 나서서 많이 이거저거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 유튜브도 하나 하고 있어서 네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화로운 공연 생활. 네네. 이 유튜브 이제 채널 이름이죠? 맞아요. 그 다른 제작사 공연, 뭐 다른 공연까지 다 지금 소개를 해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네. 유튜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공연하다 보니까 대극장의 좀 유명한 공연들은 네. 뭐 공중파 매체에서도 그렇고 많이 불러주고 홍보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뭐 배우도 좀 유명한 배우도 네, 유명한 있으니까. 배우도 있고 네. 뭐 작품만 유명하다고 해도 뭐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고 근데 대학로에서 어마무지한 공연들이 올라가는데 네. 공연을 소개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만들자. 내가 직접 해보자. 네, 채널을 아예 만들어서 해보자. 네. 이러다가 뭐 뜨면 채널 때문에 돈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시작은 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처음에는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비전이 좀 보였다가 지금 매우 정책입니다. 저희 시사 출연하시는 걸 계기로 해서 네. 다시 뭔가를 이렇게 재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연락 왔을 때 저는 이거 뭐 공연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 이걸로 일어서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공연 소개해 주시는 게 더 우선이겠죠, 당연히. 예. 뭐 약간 연극하는 거라고 청취자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인데. 네. 예. 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다가 그 시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네. 다 겪고 네. 좀 일상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데 공연계도 어떻게 좀 활력이 돕니까? 공연계 2020년 1월이었나요? 그때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생긴 다음부터 이상한 위기감이 감지되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막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함성을 금지해야 된다. 관객들이 다 마스크 써야 된다. 이러더니 급기야 뭐 공연을 예매를 시작했다가 다시 취소를 해야 되고 다시 재예매를 해야 되고 캐스팅이 누가 나오기로 했다가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변경이 돼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공연장에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방역을 엄청 철저하게 해주셔서 객석 간 감염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저희끼리는 막 얘기할 때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좀 감사한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오페라 유령 같은 이런 세계적인 뮤지컬이 우리나라에서만 공연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좀 견뎌왔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그동안 지금 이 시기에 공연을 해도 되는 건가 하려다가 말았던 공연들 이것들이 다 이제 오픈이 되기 시작하면서 약간 굉장히 활기차지기 시작하는 하지만 아직은 좀 어려움이 좀 남아있는 뭐 이런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관객들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뭔가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공연장에 이제 그전에는 공연을 저희가 아무리 하고 있어도
이 시기에 공연을 한단 말이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연장에 이제 공연장 가볼까? 아이들 데리고 가볼까? 이런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네. 사실 저희가 구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데 제가 이름을 틀렸는데요. 괜찮습니다. 2020년 여름에 네. 안 대표님하고 저희 청취자들이 만날 뻔했었잖아요. 네, 녹음 마쳤었죠. 녹음까지 해놨는데 네. 갑자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네. 도저히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네.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저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네. 제 방송이 못 나가는 아쉬움보다는 공연이 안 되는 아쉬움이 더 커서. 그때 공연이 안 되기 시작했죠. 네, 그때 막 공연이 취소가 갑자기 되기도 하고, 예, 뭐 공연이 조기 폐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참 그 어려운 시기 정말 힘든 시기 잘 견뎌냈다는 말씀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동안에 많은 배우, 많은 공연 기획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래도 네. 그런 와중에 네. 전 세계에서 네. 볼 수 없는. 네.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공연들이 올라간 적들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시기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페라의 유령 이 공연이 한 번도 멈춰봤던 적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공연이 됐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이 뉴스만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을 텐데 제가 여기 방송에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대표적인 예매처에서 좀 여쭤봤어요. 2020년, 21년 이 그 코로나 시기가 이때 공연이 도대체 몇 작품이나 올라갔느냐. 그 조사하셨어요? 네, 잠깐 조사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메신저로. 물어봤는데 놀랄만한 숫자였어요. 그 지방 공연, 서울 공연, 가족 공연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뮤지컬이 4천여 편이 올라갔고요. 4천여 편? 뮤지컬만요? 예. 연극이 3천여 편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게 결국 공연계가 어떤 분들한테는 본인의 일을 하시다가 가끔 보러 오시는 어떤 문화를 즐기시는 그런 것들이지만 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계니까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 그 노력의 결과 그리고 그걸 알아주시는 관객분들의 방역 이런 것 때문에 멈추지는 않고 한 번도 대학로라는 대표적인 곳이 셧다운되진 않고 공연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대표적인 뮤지컬 공연은 어떤 게 있었죠? 공연 많았는데 이제 오페라 유령도 오리지널 팀이 다시 올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공연할 데가 없으니까 한국을 찾아오더라고요. 뭐 라이온킹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연들이 있었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어떤 공연들이 있었냐고 말씀하시니까 간단하게 이게 말씀드릴 때 많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종류를 간단히 나눠보자면은 왜 대학로에 공연이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오픈런 공연들이 있습니다. 뭐 옥탑방 고양이, 시어 매드니스 이런 공연들, 늙은 도둑 이야기 이런 공연들이 있고 뮤지컬로는 빨래 이런 공연들이 있죠. 근데 이 공연들은 사실 꾸준히 대학로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들리시는 공연들이었는데 이런 공연들이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발길이 딱 끊기니까. 하지만 그 공연들도 이제 최근에는 주말에 관객들이 좀 오기 시작하면서 예전의 어떤 그 객석 점유율 그걸 좀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이제 그런 공연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대형 뮤지컬, 뭐 지켈 앤 하이드, 뭐 아이다, 뭐 이런 큰 공연들, 레베카 이런 공연들, 이런 공연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뭐 연말식이나 여러 가지 시기에 많은 경쟁작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공연들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공연들의 그 작품 자체가 숫자가 줄면서 그리고 거리두기가 되면서 좌석 수가 줄니까 희소성이 생기면서 더 관객들이 좀 더 많이 좀 찾아주셨는데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져서 현재 공연되고 있는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코로나 시기에 그 디즈니 그 원래 그 원작사 거기서 이번이 마지막 공연이라고 했었는데 조기에 폐막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쉬워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아이다는 그 덕에 공연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지금 공연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여하튼 대형 공연들은 그런 시기를 좀 겪었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장르가 대학로에서 이제 며칠부터 공연 시작해서 며칠까지 공연이 끝나는 네. 기간제 공연, 소위 이제 공연 마니아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공연들, 예. 사회 찬미, 그다음에 어쩌면 해피엔딩, 시데레우스, 뭐 연극 엘리펀트송 이런 공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공연들은 우리 김성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공연 마니아 분들이 예. 방역을 스스로 잘 지키시면서 공연을 지켜내셨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거의 멈추지 않고 대학로에서 봤을 때 신기할 정도로 이 시기에 마니아 공연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공연들은 그렇게 그 시기를 버텨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는 게요. 네네. 우리가 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네. 그 수많은 그 안에 구불구불하고 네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구나. 예. 이걸 느끼게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공연계는 공연 못하고 멈췄어. 이렇게 단순히 생각했었는데 네. 그 안에서 노력해서 살아남고 관객들이 지켜가고 예. 어려웠던 시기 또 넘기고 예. 그나마 그 안에서도 뭔가를 해나가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연계가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우리 공연계 힘내라는 의미 또 관객분들도 지금 이제 막 공연 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문자를 막 주고 계시는데요. 그러세요? 네. 한번 좀 공연 보실 수 있도록 네. 힘을 주는 의미에서 OST 우리 하나만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2020년에 예. 녹음했을 때도 한번 갖고 왔었던 넘버인데 이게 사실은 극 중에 보면 뮤지컬 시데레우스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끝의 시작이라는 넘버예요. 네. 갈릴레오 이야기 아마 아시겠지만 종교재판 때 이제 저희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종교재판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자기의 주장을 번복하고 이제 그 남은 여생을 다른 책을 집필하기로 하고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 실제 사건은 그렇게 되는데 그때 갈릴레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넘버가 끝의 시작이거든요. 예. 아마 이 어려운 시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시기를 이겨냈던 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듣는 많은 분들한테 그냥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데레우스라는 뮤지컬의 끝의 시작이라는 넘버 준비해봤습니다. 그 판단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우린 당신의 주변인들도 색출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과 천문학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재판관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자연현상에 신의 법칙이 깃들어 있듯 저 우주에도 신의 법칙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버진 단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했을 뿐 성경의 해석도 신학자는 인간이 내린 해석일 뿐 전 유럽이 갈릴레오의 이름과 지동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처형하신다면 그에 대한 의심과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별의 소식을 받았으며 그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신의 뜻에 따라서 이단을 정화할 것입니다. 당신에겐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주장을 철회하고 앞으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서약하십시오. 우린 왜 바보처럼 강요된 진실을 믿어야 하나. 이성도 지성도 신이 주신 능력인데 왜 신의 이름으로 부정해야 하는지. 멈춰진 상식의 시대에 작은 말 한마디 던져 고요한 상식의 세상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믿었지만 이제 나라 내가 실패했단 걸 이 커다란 진리 앞에 무너졌어.
이제 나는 이 진실 앞에 멈춰서야 해. 잘 있거라 나의 오래된 꿈들이여, 잘 있거라 나의 오래된 별들이여. 나 이제 눈을 감고 빗장을 걸어 저 하늘 우주를 어둠에 가두네. 끝을 시작하네. 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움직인다 주장하며 신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주신 속죄의 기회를 받아들여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버지, 비르지니아, 대체 네가 왜? 아버지의 책을 읽었어요. 그뿐이에요.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면 별의 소식을 받아줬다면 난 실패한 게 아니야. 난 아직 살아있어. 잘 있거라 나의 오래된 꿈들이여, 잘 있거라 나의 오래된 별들이여. 나 이제 눈을 감고 빗장을 걸어 저 하늘 우주를 어둠에 가뒀지만 새어나오는 빛 새겨져 버린 별, 지울 수 없는 답, 감출 수 없는 이야기. 나는 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뮤지컬 시데레우스 OST인 끝의 시작, 네. 박민성 배우 노래 들어봤습니다. 예. 이 청취자 분께서요. 네. 아이디가 K1237로 시작하는 청취자분인데요. 네. 뮤지컬 직접 보는 것 같아요. 소름 돋네요. 예, 문자 주셨어요. 전 저도 300석 오랜만에. 정도밖에 안 되는 공연장에서 불렀던 이 거의 마지막 넘버인데 여기서 틀으니까 그냥 괜히 기분 좋습니다. 예. 약간 물컥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저희가 좋아요. 잠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네. 이렇게 대학로 공연이나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방송 기회가 없었다. 네, 그 많지 얘기를 않아요. 해주셨거든요. 예. 굉장히 감격스러워하셨어요. 예, 저 작가님이 한 3개월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한 3년 생각하고 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욕심이 있습니다. 아니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차 안에서 40분 동안 대본 연습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네. 첫 시간 오늘 소개해 주실 공연 어떤 겁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너무 아쉽지만 네. 대학로를 대표하는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신다는 뮤지컬 사회찬미라는 작품을 한번 네네. 들고 와봤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도 소개해 주세요. 사회찬미가 아마 제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영화도 맞아요. 있었고 드라마도 많이 있었으니까. 들어보셨을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 가수 윤심덕 실제 인물,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연극 극작을 대표하는 연극의 어떤 시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김우진, 이 두 명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이 두 명이 갑자기 어느 날 실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 팩트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작가적인 어떤 상상으로 사내라는 역할을 넣어서 이 드라마를 심리극으로 아주 그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공연으로 만들어낸 뮤지컬이거든요. 예, 이 공연이 벌써 10년째를 맞이하고 있고 예. 티켓 오픈만 했다면 바로 매진이 되는 이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뭐 공연 마니아 층에서는 네. N차 관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네. 많이 하시는데 예.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오늘 저희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네. 3년 하실 거니까 네. 분위기를 이렇게 쫙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네. 사회참여 OST도 하나 좀 들어보죠. 뭐. OST를 바로 들어요? 네. 오, 예, 이 넘버는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지킬은 아이드의 지금 이 순간 이거만큼이나 이제 남자 배우들한테 오디션 곡으로 많이 불려주고 있는 노래. 저 바다에 쓴다라는 김우진이 부르는 넘버입니다. 네. 남자와 여자는 1926년 여름 오사카에서 다시 만나. 그들은 깊은 밤 함께 배를 타고 떠나. 그리고 배 안에서 죽어. 두 사람 모두. 심도가, 난 이제 네가 어떻게 하려는 줄 알아. 여기 적힌 대로 해줘. 마지막 기회야. 약을 가져올게. 저 바다의 물결을 누가 움직이나, 내 인생의 파도를 누가 잠재우나, 이 어둠의 공포를 누가 이겨내나, 정해진 이 결말을 누가 바꾸나.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아. 그건 나의 몫일 뿐.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아. 스스로 감당해야 해. 저 하늘에 쓴다 새로운 결말. 정막 속에서 생명을 노래하라. 나를 둘러싼 저 수많은 별들의 내 삶을 기록하라. 저 바다에 쓴다 내 생의 결말.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라. 끝이 보이지 않는 저 바다에 내 삶을 던지리라. 내 삶을 저 바다에 뮤지컬 사회참미 OST인 저 바다에 쓴다. 전문성 배우 노래 들어봤는데요. 네. 청취자 신진선님께서요. 이 밤에 OST 들으니 낭만적이에요. 시사 프로그램만이 할 수 있는 뇌기에 속삭이는 공연 실험 같아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네. 이런 공연, 멋진 공연 정보 얻으려면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정보 예매처 같은 데 있긴 있는데요. 네.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얻어요? 이제 시사야. 매주 목요일 밤 11시 반에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러면은 시사를 네.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요. 네. 출연하셔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공연 소개도 해주시고 네. 상생하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찾아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사회참미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네. 다음 주에 또 약간 얘기를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자리 너무 좋네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공연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네네. 또 대학로의 분위기를 이제는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대학로의 분위기까지 같이 흠씬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 네. 청취자분들한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을 여기다가 딱 갖다 놓은 것처럼 알겠습니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의 안용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